네,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증여세의 비과세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증여라는 것은 무언가를 그냥 무상으로 주었을 때 그것을 증여라고 얘기하죠.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주었을 때 그걸 증여라고 얘기하고, 그 증여세에 대해서 그 증여의 행위에 대해서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 즉 받은 사람에게 과세하는 게 증여세죠. 그렇죠? 그래서 증여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부모님이, 그렇죠? 누구에게, 자녀에게 무언가를 무상으로 주었다, 이랬을 때 증여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과세되는 세금이 증여세죠. 그렇죠? 근데 이 증여세에 보면은 비과세가 규정이 돼 있어요. 비과세라는 건 뭐냐면 증여를 해도 과세하지 않겠다. 그렇죠? 가족 간에 이렇게 돈을 보내거나 뭐 현물을 주거나 무엇을 증여를 해도, 무상으로 무언가를 주어도 비과세, 과세하지 않겠다. 즉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흔히들 보면은 계좌 이체를 시키면 이게 다 증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은 계좌 이체를 하면은 그냥 괜찮은 건가? 아니면 계좌 이체를 안 해야 맞는 것인가? 뭐 자녀들에게 돈을 보냈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궁금하시기도 하고 고민이 많죠.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볼까 합니다. 증여세 비과세에 대해서 일반 우리들에게 가장 적용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재산이에요. 예, 국가 등으로부터 어떤 지원금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의 비과세 내용. 그 다음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라든가 교육비. 그 다음에 장애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보험금의 수익자죠. 수령인으로서 받았을 때 보험금 같은 거. 그 다음에 의사자, 남아있는 가족들이 증여받은 어떤 성금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대표적인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깊게 들어야 할 부분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한테 지급을 한다, 정부 기여금을. 그럼 뭐 당연히 비과세인데, 바로 주지 않고 다른 기관, 즉 제3자를 통해서 청년에게 지급했다면 이것이 증여냐? 아니라는 겁니다. 나온 게 제3자를 통해서 청년에게 지급한 정부 기여금도 증여세가 뭐가 됩니까? 비과세가 된다. 그리고 뭐 아동수당법에 따라서 국가 등으로부터 이제 부모 통장으로 받으면 당연히 그런데, 이거를 바로 부모 계좌가 아니라 아동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부모 계좌가 아니라 아동의 계좌로 바로 했을 때 이거는 증여가 아니냐? 이것도 당연히 어쨌든 국가 등으로부터 그 가족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모 급여를 아동 계좌로 직접 넣어줘도 이건 뭐 그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비과세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제3자를 통해서 가던 부모 급여를, 아동수당법에 따른 부모 급여를 부모 통장이 아니라 아동 계좌로 바로 받아도 비과세다. 네, 이렇게 뭐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이 부분이죠. 네, 이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그래서 보면 학자금이나 장학금, 즉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당연히 자녀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생활비를 넣어주고 학자금을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다 비과세입니다. 공부를 위한 거니까. 그리고 뭐 기념품이라든가 축하금, 부의금 이런 유사한 금품은 통념상 필요하게 인정되는 금품인데, 당연히 뭐 축하금이나 부의금 이런 거 외부로부터 받잖아요. 이런 그렇지, 그랬을 때 당연히 이런 것들 통상 필요하다 인정되는 것들을 당연히 다 뭐다? 비과세다. 그리고 혼수용품 있죠. 결혼할 때 필요하다고 일상적으로 필요한 인정되는 그런 어떤 금품은 당연히 비과세예요. 왜? 결혼하는데 혼수용품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호화롭거나 사치품이다, 그리고 주택이나 차량, 이건 너무 거액이죠. 이런 것들은 이 혼수용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생활비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뭘 하기 위한 거죠? 네, 이거는 생활비, 교육비, 즉 어떤 비용 지출의 목적으로 이게 이제 결국 비용이잖아요. 생활하는 데 쓰는 비용, 그리고 교육, 즉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는 데 들어간 비용, 각종 비용의 어떤 지출을 보조하고 이런 지출을 보조하기 위해서 지급할 때는 당연히 이게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데 이거를 만약에 생활비 쪽으로 이렇게 자녀에게 보내줬는데 이 자녀가 이거를 가지고 뭐를 취득을 해요, 자꾸. 자, 이걸 가지고 뭘 산다. 또는 예적금을 든다. 예금, 적금을 든다. 이거는 뭐예요? 자산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걸 가지고 자산을 형성하게 되면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금 출처 조사. 자금 출처가 뭐예요? 자녀가 예를 들어 주택 등을 샀는데 주택을 뭐 했어요? 취득했어요. 주택을 구입했죠? 그런데 이 자녀의 소득, 즉 소득세를 신고한 근로소득이나 여러 사업소득, 소득세를 신고한 자녀의 소득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 주택이 얼마짜리였다? 예를 들어서 뭐 6억짜리였다. 6억짜리 주택을 샀는데 이 자녀의 직장 생활한 기간, 소득으로 비추어서 도저히 6억을 만들었다 볼 수가 없다. 당연히 뭐 대출 받았으면 대출은 뭐 증명이 된 거니까 뺀 거죠. 예를 들어서 대출이 하나도 없이 샀다. 그러면 이 6억 전체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이 자금 출처가 불명하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게 되고 이 자녀에게 뭐예요? 이 6억에 상당하는 이 주택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을 소명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이 소득으로 다 세금을 신고하고 했으면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설사 나왔다 할지라도 자신의 소득으로서 다 소명할 수 있으니까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소득으로 소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뭐냐면 이렇게 부모님한테 증여받았다라고 보는 거죠. 국세청은 당연히 또 대부분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취지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을 자신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자금이 아니라 부모님의 자금으로 취득했을 때 증여세를 과세한다. 당연한 흐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그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서 예금 적금을 했다. 그렇죠. 예적금을 뭐 들었다. 또는 어떤 자산을 취득했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거는 비과세에서 제외돼요. 이거는 뭐가 된다? 증여세로 과세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통장 거래를 하실 때 정확하게 학자금이면 학자금, 뭐 생활비면 생활비 이렇게 해서 비고란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보내게 되면 설사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소명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정확히 생활비다, 교육비다라고 정확히 소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예적금 그 송금할 때 당연히 비고에다가 생활비고 교육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좀 써서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의심을 받을 때 소명할 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적금을 했을 때는 비과세를 뭐한다? 제외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봤을 때, 또 사회특례에서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안에 들어가는 게 뭐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았는데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렇다면은 관세 가세 가격 세관을 통과하니까 100만 원 미만의 물품은 뭐 그것도 그냥 증여세 비과세.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불우유토끼를 위해서 언론 기관을 통해서 증여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비과세를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았을 수 있어요. 주택취득자금이나 전세자금을. 근데 전체가 아니라요. 그 보조금 중 주택 취득가액의 100분의 5, 5% 이하의 것 비과세. 전세가액, 자, 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의 이하의 것은 뭐한다? 비과세. 전체가 비과세가 아니라 취득가액, 주택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비과세, 전세가액의 10% 이하가 뭐다? 비과세다. 자, 요렇게 정리할 수 있죠. 요게 뭐냐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의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좀 정리해 볼게. 결혼 축의금 있잖아요. 이것이 과연 그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서 인정이 되느냐? 그 소명을 필요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 부동산을 샀는데 너의 소득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 소득 쪽에 결혼 축의금도 들어가느냐? 결론은 뭐냐면 자, 부모님, 혼주와 당사자의 학예에 따라서 부모님 거다, 당사자 거다가 각각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부모님의 하객들은 부모님께 낸 것들은 자 부모님의 것이고 자녀의 하객들이 자녀에게 낸 것은 자 자녀의 것이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을 가지고 뭔가를 샀다면 당연히 인정. 그렇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왜 축의금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그 주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뭔가를 취득했다면 그게 인정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부모님의 하객이 낸 것은 부모님의 것, 자녀의 하객이 낸 것은 자녀의 축의금으로 해서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장애인이 자, 보험금 수령인인 보험금, 네, 이것도 비과세입니다. 자, 비과세되는 보험금의 범위를 보면 장애인의 생계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자, 연간 4천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합니다. 연간 4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그랬을 때 이 보험이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는 이름을 써야만 하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는 이름을 꼭 써야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장애인의 생계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자, 연간 4천만 원 한도로 해서 뭐가 될 수 있다? 네, 비과세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 오늘은 뭘 살펴봤냐 하면 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을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사회통념상 네, 사회통념상 뭐죠?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가 어디냐? 그래서 생활비, 교육비 인정되니까 적요란에 송금할 때 명확하게 기재해서 생활비와 교육비를 썼다는 것을 자 명확히 밝히면 된다. 비과세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뭔가를 취득하거나 예적금을 들면은 증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